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로 현실 공포의 황제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아이고,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오늘 동네 꼬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 또 큰일입니다. 네, 또 사람을 다시는 못 믿게 만들어 버릴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또 네. 소소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은 뭐 준비하시고 많은 분들 주변 사람들 또 경멸하는 눈으로 보지 마시고 그래도 조심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네 꼬마님 바로 이야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예요. 오늘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한 8, 9년 정도 된 이야기고요. 예. 똘비라고 제가 좀 이름을 지칭을 할게요. 그 당시에 이제 30대 후반에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저하고 뭐 친한 완전 뭐 이런 막역한 관계가 아닌데 그냥 이야기하기 편하게 똘비가, 똘비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할게요. 똘비가 이제 그 당시에 30대 후반의 나이였고 똘비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 무역 관련된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수출은 안 했고 수입을 주로 많이 하는 그런 포지션에 있었는데 예. 대학교를 마치고 뭐 어디 갈까 고민하다가 야, 여기 한번 직원 채용해 본다니까 가보자 해서 우연찮게 발을 들였던 게 무역회사였어요. 20대 막 졸업하고 거기서 일을 하다가 적성에 맞더래요, 그쪽 일이. 그래서 일을 하다 보니까 다른 쪽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직을 2번을 그런 식으로 했답니다. 2번에 이제 이직을 하니까 급여도 많이 올랐고 직급도 올랐고 또 본인도 한 업계에서 꾸준히 일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정말로 세상에 돈 벌어먹을 곳은 많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그냥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10년이 좀 넘게 그렇게 쭉 한 우물만 파다 보니 예. 시야가 넓어지다 못해 아쉬움이 남기 시작을 하더래요. 야, 이쪽 분야는 이거는 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네. 와, 나는 정보가 있는데 나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나는 인프라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한 아이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고민을 많이 했대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회사에다가 사표를 던져버리고 은행에서 대출 받고 어머니한테 돈 좀 받고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개인 사무실을 차리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정확한 아이템이 뭔지는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와서 어떠한 2차 가공 없이 그대로 원자재를 유통하는 일이었대요. 가운데서 마진을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남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이었던 거예요. 근데 물론 이쪽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루트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똘비는 이쪽에 대한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본인의 인프라를 일단은 100% 살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업체를 만든 다음에 본인이 그동안 10년 넘게 무역업을 해오면서 알게 된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전국에 깔려있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2달에 걸쳐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다녔대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러면서 새로 오픈을 했습니다. 뭐 좋은 정보, 그 다음에 뭐 조금 많이 도와주십시오. 일일이 인사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본인이 추진하려고 했던 일은 일대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좀 마음이 잘 맞던 지인 한 명을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둘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둘이서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아둥바둥 발버둥을 막 쳤대요. 살아보려고. 처음에 사업자를 내고 한 10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초도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나름 준비를 좀 많이 했고 꼼꼼하게 검수해야 될 것들을 검수해야 돼가지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10개월 만에 초도 물량이 들어왔고 성공적으로 유통까지 하는데 마무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제 마진이 떨어질 거고 이 마진으로 본인이 뭐 빚도 좀 상환을 하고 새로 발주를 넣고 선순환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돌면 돌수록 본인은 점점 돈이 쌓여 나가고 이렇게 본인이 이쪽 일을 한 지 3년 정도가 흘렀을 때가 지금으로부터 8, 9년 전쯤입니다. 네. 그때가. 똘비는 제법 직원이 많지는 않았대요. 직원은 5명 정도밖에 없었고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가공을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직원은 5명 정도 있었는데
돈을 상당히 괜찮게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물건을 수입을 해가지고 판매라는 이 판매처가 대중을 상대로 판매하는 일은 아니었어요. 조금 특정 목적을 가진 회사들한테 판매를 하면 되는 그런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그 작은 폐쇄적인 그 공간 안에서 몇몇 업체가 누가 더 많이 먹나 이 싸움을 하는 그러한 판이었대요. 그쪽이. 거기서 똘비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단가를 조금 낮게 잡았고 마진율을 적게 잡았고, 두 번째로 품질 좋은 물건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영업적인 어떠한 본인만의 노하우를 10분 발휘를 해가지고 3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 탄탄하게 자리를 잘 잡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고 돌이켜보니 야, 진짜로 3년간 너무 우리가 앞만 보면서 달려왔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직원들 회의 시간에 싹 앉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업체를 더 막 확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 지금부터 내실을 좀 다지자 이런 이야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실을 다지려면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관계를 좀 더 끈끈하게 유지를 잘하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수익을 늘리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가장 먼저 포워딩이라고 하죠. 저쪽 동남아시아에서 배가 떠서 한국으로 그 운송을 하는 포워딩 비용을 최대한 줄여보자, 뭐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그쪽은 이미 줄일 대로 우리가 줄인 상태다.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에 이르게 된 목적지는 어디냐? 원자재 값을 결국 줄이는 것밖에 없었대요. 환율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원자재비를 줄여야 되는데 원자재라는 것 자체가 가격이 떨어지면 품질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거래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무리 이 짱구를 굴려보는데도 지금 상황에서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 딱히 떠오르지는 않더랍니다. 그렇게 고민을 꽤나 하고 있는 상황이었대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을 해가지고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무역업을 하다 보니까 각종 업체로부터 이메일을 자주 주고받고 하니까는 대부분의 이메일은 영어였대요. 그런데 처음 보는 그 이메일 하나가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지? 하고 이제 클릭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모 국가 거기에서 온 이메일인데, 미스터 똘비 안녕하냐? 나 제임스 소개로 너한테 지금 이렇게 메일을 보낸다. 제임스? 우와, 왜 이렇게 말이 나왔냐? 제임스가 누구냐면 지금 많이 거래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그 국가 내에서도 마당발들이 있습니다. 이쪽 본인이 거래하는 물품에 대한 이 마당발 이름이 제임스였어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잘 유지를 했고, 이 사람이 여러 공장들 소개해주고 단가도 싸게 품질 좋은 걸 받을 수 있게 정말 많이 도와준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만큼 커미션도 많이 나갔고, 제임스 소개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이메일을 읽기 시작을 했대요. 제임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뭐 땡땡 물품을 수입을 한다고 들었다. 그리고 그 규모가 계속 커져 나간다고 하는데 아주 축하한다. 굉장히 축하한다. 그런데 우리도 그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단가를 네가 얼마에 거래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제시하는 단가는 뭐 예를 들어서 0.8달러다 킬로그램당,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놨더래요. 그 메일을 딱 보는데 오호라 이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래하고 있던 물품의 가격이 킬로그램당 1달러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얘는 0.8달러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진을 첨부해서 보내줬더래요, 메일에. 그 사진들을 쭉 보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물건들이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답장을 했대요. 네가 보내준 메일 너무 감사하게 잘 받았다.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물건이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우리 한 가지만 체크를 하자. 무역에선 그게 또 중요하대요. 이게 니네가 생산자가 어디까지 물건을 이송을 해줄 것인지, 책임을 질 것인지, 동남아에 있는 배에 실으는 것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한국까지 넘어오는 거를 지네가 책임을 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니까. 우리는 보통 FOB라고 뭐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너는 어떠한 방식을 채택하면서 나온 가격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본인이 똑같이 거래하고 있던 그 방식의 가격이더래요. 뭐야? 거래를 똑같이 하는데 20% 정도 금액이 저렴하다.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물건이 너무 좋아. 이거는 무조건 샘플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너 그러면 나한테 샘플 보내줘라.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 니네가 인보이스 주면은 뭐 포워딩 업체 뭐 섭외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오케이, 알았다,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서로 이야기가 이제 실무진에서 조금 오가고 한 보름이 좀 넘었을 때 네. 직원이 드디어 찾아서 왔더래요. 그거를 야야 보자 하고 막 뜯어서 봤답니다. 봤는데 야,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거래하던 거랑 퀄리티가 거의 동급 아니면 조금은 더 좋은 정도의 수준이더래요. 네.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제임스한테 고맙다고 바로 연락을 했대요. 야, 제임스 소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니까 제임스가 그래요. 뭐 아무튼 뭐가 됐든 뭐 축하합니다. 아무튼 뭐 한번 들어오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나 조만간 한번 들어가야겠다. 가면은 우리 같이 뭐 술이라도 한잔 먹자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고 다시 동남아에 있는 그 이메일 준 업체하고 연락을 했대요. 이때는 카톡으로 대화를 했대요. 그쪽에서 카톡을 쓰고 있어서 실시간으로 이제 많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결론은 하나였답니다. 이게 뭐 무역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실물을, 그러니까는 공장을 내 눈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동남아는 특히나 좀 눈으로 분명하게 잘 살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심지어 그 물건을 생산을 할 때 우리 직원이 보고 있을 때만 생산하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물품들도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실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똘비 같은 경우에는 늘 그렇듯이 내가 내 눈으로 봐야 돼. 직원 눈보다 내 눈으로 봐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직원한테 얘기를 했죠. 저기 동남아로 가는 비행기 하나 예약 좀 해보라고. 가격이 좀 저렴한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직원이 검색을 하더니 다음 주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화요일 날 비행기가 한 대 있습니다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고 카톡을 했대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고자 한다. 너 시간 되냐? 그러니까 환영한다. 그 비행기 정해지면은 비행기 편명하고 그것만 좀 보내줘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티켓팅하고 비행기 편명 보내주고 도착 시간 보내주고 올 스탠바이를 끝내고 넘어간 거예요. 동남아로. 혼자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직원이 자기 말고 5명밖에 없는데 줄줄이 데리고 가면 그게 다 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그랬듯이 혼자 딱 들어가가지고 공항 앞에 나오니까 기다리고 있더래요. 우리 스케치북 같은 거에다가 뭐 미스터 똘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반갑다고 인사를 하는데 여성분이 나와 계셨대요. 반팔 흰색 와이셔츠에 검은색 정장 치마 되게 단정하게 정장 스타일로 딱 입으신 여성분이 나와가지고 인사를 이렇게 하시더래요. 현지인이셨대요. 그래서 반갑다고 인사하고 내가 똘비 컴퍼니의 똘비다 그랬더니 오신 거 너무 환영한다. 같이 이동하십시다 하면서 이제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나가니까 기사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 그 기사가 운전한 차를 타고 그 여성분하고 둘이서 시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죠. 번화가 쪽으로 쭉 공항에서 나갔대요. 나가니까 커피숍에 차가 세워지고 커피숍에서 내렸다고 합니다. 커피숍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이고 좋다 이러고 있는데 바로 남성 2분이 들어오시더래요. 이 2명도 옷이 되게 깔끔하게 입고 딱 봐도 우리는 비즈니스하러 온 사람이야 이게 얼굴에 써있더래요. 그래서 영어로 대화를 했대요. 뭐 니네가 말한 그 물건들 관심 있고 우리가 수입을 어느 정도 하려고 하는데 실사를 해야 되기에 오늘 바로 일정을 좀 잡자. 니네 오늘 바로 움직일 수 있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좋다고 오늘 바로 할 수 있게 우리가 준비를 다 해뒀다.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했대요. 내가 뭐 한 달에 몇 톤 이상은 무조건 내가 니네 물건이 괜찮으면 쓸 것 같고 여기서 단가를 조금 더 깎잔식으로도 얘기를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1시간 넘게 서로 진행이 되고 이제 가려고 어느 정도 자리가 끝나가는데 전화가 이렇게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봤더니 김 사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다른 업체. 그래가지고 예 김 사장님 저 지금 외국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김 사장님이 아이고 그러셔. 잠깐만 그럼 짧게 좀 통화합세 그러더래요. 그래서 예 사장님 뭐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김 사장님이 저기 딴 게 아니고 요즘 뭐 많이 힘들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 사는 거 다 힘들죠. 고뇌의 연속이죠.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는 저기 좀 급하게 조금 회전을 해야 되겠기에 나 5개만 좀 잠깐만 좀 융통 좀 합세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는 5개면 뭐 5천만 원이요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만 한 보름 정도만 잠깐 융통 좀 하게 똘 사장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여기 전화 오신 이 대표님하고 상호간에 조금 상부상조도 하고 좀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똘비 입장에서 5천만 원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근래 들어서 최근 이제 발주도 하나 큼지막한 게 는 게 있고, 회사라는 게 그 사내 유보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거를 이제 빼기가 조금 글더래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뭐 내가 봤을 때 물건이 괜찮다고 하면은 얘네들한테 에스크로라도 뭔가 걸어준 거를 조금 보여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은 상황이 사장님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지금은 다른 데 한번 전화해보셔요. 이번은 내가 좀 힘드네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거기 사장님이 그래? 아니야 출장 나갔는데 미안해 하고 이제 전화를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여기 사장님도 요즘 뭐 일이 좀 잘 안 되시나? 여기 사장님 뭐 일 크게 하시는 분인데 하는데 한 10분도 안 지났을 때 전화가 또 한 통 오더래요. 봤더니 이번에는 누구였냐? 처음에 본인이 사업체를 내고 지인을 한 명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그 지인을 지금 상무이사 자리를 주고 앉혀놨었는데 상무이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쌍무 하고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저 형님 글더래요. 그래갖고 왜? 그러니까는 형님 저 딴 게 아니고 저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가지고 저 한 2-3일 정도 조금 회사를 못 나갈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전화를 좀 드렸어요. 문자보다는 글더래요. 그런데 이제 똘비가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싶더래요. 왜 그랬냐면은 본인은 지금 출장을 왔죠. 그리고 직원들 이 쌍무 빼고 4명이 남았지 않습니까? 4명은 각자 일이 있어서 내보냈고 쌍무가 전체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업무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동남아에서 계약성사죠. 한국에서 이건 무조건 서포트를 지금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놈이 갑자기 그런다고. 그래서 얘기를 했대요. 야 쌍무야 너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 잊었냐? 너 무슨 일인데? 뭐 부모님이 아프신다던가 가족이 아프고 그런 일이면 내가 어쩔 수 없겠지만 무슨 일인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쌍무가 그런 건 아니고 좀 개인적인 일입니다. 조금 죄송해요 막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안 돼. 나 한국 갈 때까지는 네가 사무실 거기서 오야지로 앉아 있어야지. 안 돼. 너 어디 갈러? 뻔히 안 오면 왜 그래?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형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까? 나 진짜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라니까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안 된다고. 부모님 아프고 네 가족 아픈 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그러니까는 좀 섭섭하네 형님. 알겠습니다 하고 끊더래요. 뭐 일진이 왜 이래 막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이제 전화하던 거 다 끊고 자 이동하십시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그쪽 사람들이 오케이 가자고. 그래서 다시 차를 탔대요. 공장이라는 곳들이 도심에 있지는 않으니까 얼마나 걸리냐 물어봤더니 자동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다 하고 차에 앉아가지고 좀 쉬었대요. 가만히 쉬는데 도시를 벗어나서 조금 나가니까 뭐 동남아 가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로 완전 깡촌이 펼쳐져요. 완전 깡총바닥을 한참 이렇게 쭉 가더래요. 야 이제는 뭐 민가도 안 보이고 사람 색도 안 보이더래요. 야 공장이 그래 맞아 외진데 있긴 한데 여기는 진짜 더 외진데 있나 보네. 내가 보던 거하고 또 다를 정도로 오지로 가네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쭉 갔대요. 예. 그렇게 2시간쯤 딱 달리니까 조금 공장이 듬성듬성 있는 곳들이 보이더랍니다. 여기는 공장들이 좀 모여 있구나. 이렇게 보는데 자연스럽게 어느 한 공장으로 차가 쓱 들어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구나 하고 내렸답니다. 내려가지고 한번 생산시설이랑 한번 다 보자 얘기를 하니까는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따라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갔답니다. 이게 공장이 우리 한국에 있는 대기업 공장들은 진짜로 으리으리하게 크잖아요. 그런 건 아니답니다. 그쪽 나라에 있는 공장들은 우리가 흔히 공단에 가면 뭐 땡땡 정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이제 공장동 큼지막하게 하나 있고 이런 정도 규모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그거보다도 조금 작은 사이즈의 공장들이 엄청 많대요. 여기도 딱 그렇게 생긴 공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도 뭐 전형적으로 생겼구나. 딱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시끄러운 기계음에 뿌옇게 날리고 있는 먼지. 여기는 애초에 그 인권 이런 게 조금 없대요. 먼지가 막 날리든가 말든가 마스크 뭐 안 끼고 다니고 막 사람들이 그러고 다닌대요. 예.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다가 야 여기는 먼지가 날려도 너무 날리네 하면서 보는데 같이 들어간 직원들이 뭐라고 막 크게 외치더래요. 그러니까는 저 멀리서 직원 한 명이 어슬렁어슬렁 걸어오더랍니다. 천천히. 그러면서 이제 지네 나라 말로 뭐라 얘기를 나누더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왔던 사람이 알겠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까딱까딱하고 돌아서 가더니 한 1, 2분 정도 있으니까 공장이 조용해지더래요. 기계를 끄더래요. 슈앙 하고.
그리고 직원들이 싹 자리를 피하더래요. 아니 그러지 말라고. 나 공장 돌아가는 걸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다 얘기를 하니까 먼지가 너무 날려서 일단 껐다. 들어가서 천천히 한번 봐라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하는데 본인도 안목이 있으니까 잠깐만, 이 시설 설비는 그걸 만드는 설비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보고 저기를 저렇게 보고 얘기를 했대요. 지금 요 설비들이 우리가 거래하는 그 물품을 만드는 설비야?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맞다고, 천천히 보라고, 천천히 더 이렇게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더래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그럼 제품 생산한 거 한번 보자. 그러니까는 참 그거 더럽게 못 믿는다는 표정으로 일로 와보라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더니 한쪽에 큰 기계가 있고 그 옆에 이제 펠렛이라고 있습니다. 펠렛, 나무 같은 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뭉친 거, 그 다음에 톱밥 같은 거, 이게 약간 작게 산이 하나 쌓여 있고 그 옆에 또 뭔 기계 같은 거 큰 게 하나가 이렇게 쇠 뭉태기 같은 게 하나 있고. 근데 내가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제품이냐 그랬더니 제품이다 얘기를 하더래요. 무슨 소리냐, 니네가 우리한테 보내준 샘플이 있는데 아예 다른 품목이지 않냐 이게, 막 얘기를 했더니 웃으면서 calm down 하더래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잠깐 기다리라고, 공장을 잘못 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가 공장이 여러 개가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흥분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쪽 가서 이제 통화를 하더래요. 지네 말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언성이 올라가더래요. 뭐라고 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더래요. 근데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신나서 전화를 하는 건지 화가 나서 통화를 하고 있는 건지 느껴지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서 통화를 하더래요. 뭐라고 통화를 하더니 전화를 탁 끊더래요. 그러더니 저 미안한데 잠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더우면은 차에 가서 조금 기다려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도 조금 먼지도 많고 덥고 그래서, 그리고 본인 때문에 지금 공장이 셧다운돼 있잖아요. 그래서 알았다, 나 그럼 차에 가서 기다리겠다. 그래서 차에 가서 에어컨 틀어져 있는 상태로 이러고 앉아서 이제 쉬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챙겨온 서류 몇 가지 정도 더 확인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너 일로 다시 나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여기 공장이 아닌데 빨리 타라고 똘비가 손짓을 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성격이 좀 있어요. 성격이 조금 있는 편이고 그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본인이 갑의 입장이다 생각을 하는 거죠. 사업 비즈니스적으로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본인도 좀 예의를 많이 내려놓고 얼굴에 짜증을 가득 묻힌 상태에서 타라고 일로 오라고 손으로 까딱까딱까딱 불렀대요. 그러니까 오더래요. 오더니 차 문을 열고 그 똘비 본인을 그냥 한 명은 이렇게 손이 그러니까 한 4개가 쑥 들어온 거예요. 2명이서. 한 명은 머리끄댕이를 잡고 한 명은 목 카라 뒤를 잡고 그냥 바깥으로 끄집어 내버리더래요. 본인을. 갑자기 그런 식으로 바깥으로 끄집어 딱 나오니까 너무 어안이 벙벙하더래요. 화가 나고 이런 게 아니고 나 꿈꾸고 있냐? 막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더니 걔네가 따라오라고, 일로 오라고. 그런데 똘비가 그냥 싫은 거예요. 나 안 간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공장 저기 나가는 입구 쪽 그쪽에서 직원 몇 명이 진짜로 이렇게 칼 같은 거 그런 거 바닥에 질질 끄시면서 거기서 땅바닥에다 뭐 그림 그리고 놀고 있더래요. 이거 뭔가 잘못 걸렸다 싶더래요. 얘네가 나한테 왜 그러지? 일단은 그래서 따라 들어갔대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본인을 다시 데리고 들어간 곳은 아까 전에 펠렛과 톱밥이 쌓여져 있는 그 옆으로 본인을 데리고 가더랍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네모난 콘크리트 같은 거, 벽돌 같은 거요? 조금 성인 무릎보다 조금 높은 거기 위에 좀 앉아있으라고 시키더래요. 그래가지고 앉아있었대요. 시킨 대로 다소곳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그렇게 통화를 여기저기 계속 하더래요. 계속 하고 옆에 한 2-3명이 더 있었는데 얘네들은 표정이 좀 초조해 보였고 막 그렇게 한참 있다가 소리를 막 지르더래요. 통화를 하면서 뭐시 어쩌고 저쩌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핸드폰을 그냥 딱 주머니에 넣더래요. 끝났다는 듯이 주머니에 딱 넣더니 저 기계 켜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기계를 키니까는 우엉 하면서 옆에 기계가 돌더랍니다. 이 기계가 이제 작은 사이즈는 아니었대요. 그 옆에 이제 쌓여져 있는 통나무들을 손짓을 하니까 몇 명이 넣고 하니까는 나무가 이제 갈려서 톱밥식으로 이렇게 뿜어져 나오더래요. 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이렇게 타고 막 나오더래요. 똘비가 그렇게 봤대요. 그러니까는 목으로 까딱까딱 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진짜 영화 같았대요. 본인을 이렇게 잡고
그 나무를 넣는 곳으로 본인을 끌고 가더래요. 그 나무가 들어가는 그 시커먼 네모난 그 앞에까지 왔는데 진짜로 사람이 본인은 그랬대요. 이게 긴장이 너무 돼서 뭐 진짜로 요도에 힘이 풀려가지고 쉬아가 나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센 힘을 다 썼대요. 거기 안 들어가려고 온 센 힘을 다 쓰다 보니까는 앞뒤로 뿜어져 나오더래요. 예. 진짜 그래서 나왔대요. 본인은 진짜 안 죽으려고 손톱이 다 뒤집어 까졌대요. 거기서 막 그렇게 쌩 힘을 주고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기계를 끄더랍니다. 웅 하고 꺼졌대요. 그리고 다시 그 콘크리트 앉는 대로 이렇게 오라고 해갖고 다시 거기 앉았답니다. 그냥 바지가 이제 따뜻해요. 지금 앞뒤로 뿜어가지고 냄새도 풀풀 나고 막 손톱은 까져갖고 죽겠고 막 이러고 앉아있으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더래요. 너 1억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대요. 1억 주면 나 살려줄 거냐고. 아 원래 참 자기들도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들도 억울하다. 무슨 말인가 했대요. 니네가 뭐가 억울한진 모르겠는데 1억을 주면은 나 살아서 갈 수 있는 거냐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었던 핸드폰을 빼가지고 똘비한테 보여주더래요. 그 핸드폰에는 누군가와 나눈 대화가 쭉 나와 있더랍니다. 예. 봤더니 아까 전에 본인한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던 김 사장님이더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게 그 상황에서 이 문자를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볼 정신은 없었대요. 그냥 이렇게 막 본인도 대충대충 보면서 이렇게 딱 느껴진 사이즈가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청부예요. 청부. 그런데 돈을 주는 쪽에서도 얘네가 뭐 누군 줄 알고 돈을 한 번에 줍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약속했던 돈의 50%를 주겠다. 니네가 작업이 완료가 되면 잔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본인이 이렇게 봤대요. 근데 진짜로 내가 여기 오니까 잔금을 못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돈 없다. 그럴 줄 몰랐고 나 지금 돈 없다.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막상 저질러 놓고 진짜로 이 일이 될 것 같으니까 겁나는 거. 그때 가서야. 딱 그런 느낌이었대요. 김 사장이 왜? 이 생각이 들더래요. 순간 이제 머리가 뻥한데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란 게 웃기대요. 이 순간 분노가 일고 막 궁금증이 일고 그게 아니었답니다. 나 살 수도 있겠다라는 그 희망. 1억 그까짓 거 못 줘? 1억 사람이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나 1억 주겠다고 송금해주겠다. 어디로 송금하면 되겠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걔네가 뭐라고 하면서 자꾸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거기서 한 4시간 넘게 기다렸대요. 본인이. 물론 본인 그 핸드폰은 걔네들이 가져간 상태였고 그렇게 한참 이제 기다리니까 와가지고 너 지금 이체할 수 있냐 그래가지고 그 쌍무 회사에는 쌍무 있잖아요. 상무한테 얘기해서 이체하면 된다. 회사 돈 어디로 이체할까? 어디 은행이냐? 국제은행 어디냐? 막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정말 특이했던 거는 한국 계좌를 알려주더래요. 뭐 예를 들어 우리 신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농협 이쪽 계좌를 알려주더랍니다. 종이에 그것도 그 영어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은행이면 국민뱅크 해가지고 계좌번호 예금주도 영어로는 써있는데 읽어보니까 한국 사람 여기로 돈 입금하라고. 일단 알았다고. 내 거 핸드폰 주라고. 핸드폰을 주더래요. 그리고 상무한테 전화를 했대요. 받더랍니다. 야 상무야 너 지금 회사로 좀 놀러 가라. 그러니까 상무가 형님 왜요? 왜? 형님 왜 그러세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너한테 카톡 넣어놓으려니까 아무것도 묻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모범 택시를 타건 아니면은 너 뭐 놀러 가든 상관없어. 사무실로 최대한 빨리 가가지고 여기 계좌에다 1억 넣어.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알았다고 그리고 전화 끊었대요. 그리고 나서 똘비가 잠깐 생각을 했대요. 한 5분 정도 지나니까 아니 이 자식들이 1억만 받고 나 죽이면 어떻게 하지? 예.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대요. 저기 내가 여기서 니들한테 돈을 한 번에 주면은 니네가 나를 안 죽인다는 보장이 어딨냐. 내가 지금 여기서 50% 주고 여기서 내가 나가는 대로 50%를 더 주겠다. 나 그냥 저기 시티까지만 내보내줘라. 도시까지만. 그러면은 그 시티에서 니들이 내 옆에 있어라. 그냥 그 자리에서 나머지 잔금을 내가 니들한테 쏴주고 나는 그 도시에서 내 갈 길 가겠다. 근데 여기선 좀 아닌 것 같다.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얘네가 씩 웃더래요. 야, 저거 다시 키라고. 다시 기계가 왕 돌아가더래요. 기계 소리만 듣는데도 막 온몸에 소름이 돋더래요. 그래서 아니다고 막 손짓을 하게 된대요. 사람이 다시. 지금 는다고 늘어갔다고 막 얘기를 하니까 얘네가 그 자리에서 뭘 보여줬냐면은
여기가 시골이지 않습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그러면은 이제 가축들도 많이 키우고 한대요. 어디선가 갖고 와고 거기에 넣더래요. 넣으니까는 이게 촉촉한 붉은 톱밥이 나오더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빨간물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워낙 많은 양에 비벼져서 나오니까 약간 붉은빛을 좀 띠는 촉촉한 톱밥이 떨어지더랍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옆에 있던 네모가 뭔가 했더니 소각로였대요. 소각로. 우리가 펠렛이나 이런 것들 보일러 떼는 데도 쓰거든요. 예. 거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넣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는 딱 그걸 보여주더래요. 너 여기서 이 세상 사람 아니게 만들어도 흔적도 안 남는다는 걸 보여주더래요. 그냥 어차피 시간도 남고. 와, 그걸 보는데 아 진짜 얘네 장난 없구나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다리라고 다시 쌍무한테 전화를 했대요. 너 어디냐고. 너 어디 할말 좀 빨리 입금하라고 빨리. 그러니까 쌍무가 지금 가고 있다고 막. 그런데 똘비가 알거든요. 쌍무 집이 어딘지. 이 자식이 지금 사무실에 도착해가지고 이체를 해도 100번은 이체했을 시간인데 이 자식이 계속 늦어요.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사업체에서는 미리 1억, 2억 어딘가에 송금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은행적인 세팅이 돼 있습니다만 개인이 평상시에 1억을 한 번에 쏠 만한 세팅이 되는 사람은 흔치 않거든요. 예. 물론 돌비님 정도 되면 조 단위의 돈을 쏠 수도 있지만 보통 사람은 안 그런단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전화 안 받으셨대요. 그때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하다가 그래 엄마한테는 내가 지금 뭐 이것저것 해서 넣으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이러고 있는데 쌍무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너 넣었어? 야 이 새끼 이렇게 늦어? 막 얘기를 하니까는 저 뭐 조금 일이 있어갖고 지금 뭐 입금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러더래요. 고생했고 가서 얘기하자고 끊었대요. 그리고 확인해보라고 돈 들어갔다고 확인해보라고. 그러니까 걔네가 한참 확인을 하더랍니다. 어딘가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완전 그 여기저기 해진 작업복 바지 하나를 가져와서 던져주더래요. 들어오니까 물로 좀 헹구고 이걸로 갈아입으라고. 그때서야 갈아입었대요. 좀 물로 헹구고. 그러면서 느꼈대요. 아이고 내가 죽을 팔자는 아니구나. 살려주는구나. 딱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차 타고 다시 어디론가 이제 또 출발을 했대요. 예. 가는 방향으로 봐서는 내가 왔던 방향인 것 같은데 여기가 막 가로등도 없고 이제 좀 그런 길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모르겠고 두려움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있는데 걔네가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남은 잔금을 그것도 2배 이상의 돈을 우리한테 줘서 우리는 약속을 지켰을 뿐이다. 우리는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 너도 살면서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라 얘기를 하더래요. 모든 상황은 우리가 만든다.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한테 연락해라. 너무 겁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얘네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그냥 얘네한테는 하나도 신경거리가 안 돼요. 그냥 비즈니스인 거예요. 비즈니스 얘네들한테는. 엄청 쫄아가지고 알았다고. 그런데 그 김 사장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그러니까 걔네가 나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고 우리는 돈을 받고 움직이면 끝인데 김 사장이 약속을 어겼다. 근데 네가 그 이상의 것을 우리한테 선뜻 내줬고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진행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널 살려주는 거다. 되게 간단했대요. 논리 자체가. 그리고 본인을 딱 그 도시 들어가가지고 한쪽에다 그냥 내려줘 버리더래요. 잘 가라고. 완전 깔끔하게. 거기서 이제 본인 거 캐리어 부둥켜 안고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한참 울고 숙소 향해가지고 거기다 짐 좀 풀고 쌍무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제일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빨리 예약하라고. 지금 너 거기 너 퇴근이고 지고 그런 거 필요 없고 빨리 예약하라고. 새벽 4시에 뜨는 거였으면 내가 탄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곧바로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예약을 잡아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돌아왔답니다. 한국에. 예.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바로 뭐부터 했겠습니까? 김 사장. 이제 정신 좀 차리고 김 사장한테 바로 전화를 넣었죠. 네. 그때 김 사장 전화기가 꺼져 있더랍니다. 뭐야? 김 사장네 회사로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회사에서 하는 말이 김 사장님 출장 가셨다고. 어디로? 해외로 출장 가셨다고. 김 사장님 마지막으로 출근한 게 언제야? 그쪽에다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그쪽 사무실에서 김 사장님 마지막으로 나오신 게 그저께인가? 그러세요? 뭐 얘기를 하더래요. 직원이 대수롭지 않게. 왜 그러냐면 그쪽도 대표가 출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하는 포지션이었으니까 일단 알았다고. 대표님 뭐 조금 이상하고 그런 거 없었냐? 회사 안 어렵냐? 물어봤더니
아니요, 괜찮아요. 뭐 대표님하고 뭐 말씀 나눠보세요 하고 그쪽 여직원은 그냥 그렇게 끊더래요. 알았다고 하고 온갖 궁금증이 머릿속에 가득한데 걔네가 본인을 도심에다 던져주기 직전에 본인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려주기 전에. 네가 여기에 와서 죽을 뻔한 거는 우리도 알고 있다 지금.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우리는 우리 일을 했을 뿐이고 너도 네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우리하고 또 일을 했기 때문에 넌 살아난 것이고 서로 기브앤테이크 정확하게 끝냈다 지금. 이 이상 혹시라도 군소리가 나오면 뒷말이 나오면은 그때는 네가 약속을 어긴 거다 이 얘기를 분명하게 하더래요.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지 비즈니스를 네가 일방적으로 앞으로 깨게 되면은 그때는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분명하게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걔네가. 그래가지고 섣불리 어디다가 도움 요청도 못하고 조금 발을 동동동동동동 구르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어찌됐건 본인 법인 계좌를 열었대요. 1억이란 돈이 빠져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법인 계좌를 열어보고 이제 두 번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무는 이 법인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같이 했던 스타팅 멤버고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있는 녀석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출국을 하고 그 법인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은 대표한테 문자가 왔었거든요. 그것도 바꿔놨더래요. 그러니까 문자가 안 왔구나. 법인 계좌가 싹 한번 털려있다가 다시 채워놨더래요. 이거 쌍무 뭐가 있구나 싶더래요. 쌍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쌍무가 전화를 안 받더랍니다. 뭔가 이제 촉이 오니까 그런가 보구나. 그리고 한참 생각을 좀 하다가 30년 넘게 무역을 조금 오래 좀 크게 하신 분이 있어요. 자수성가로. 그분한테 전화를 했대요. 사장님, 대표님 제가 딴 게 아니고 사실은 비밀로 좀 해주십시오. 이런저런 일을 좀 제가 겪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솔직히 너 같은 케이스는 나는 처음 본다. 그렇게까지 일을 겪은 사람은 처음 보는데 다만 내가 그쪽 사람들하고 오랫동안 30년 넘게 내가 지내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는 까먹어도 원수는 안 까먹는다. 어이구야, 예. 절대로 안 까먹는 애들이다. 너 돈 털린 거는 어쩔 수 없겠는데 니도 알지 않냐. 네가 여기서 걔네들을 잡으려고 해봤자 어차피 못 잡는 거 너도 알지 않냐. 그런데 네가 어차피 못 잡을 거 움직였다가 걔네가 너한테 보복하면 너 그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 너 계속 그 나라를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심지어 한국에서도 위험하다. 걔네가 한국하고도 이 커넥션이 다 닿아 있다. 생각 잘하고 움직이는데 어차피 그 돈은 못 받는다. 딱 잘라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그냥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나한테 오면은 내가 밥 한 끼는 사주겠다. 야 진짜로 아이고 어쩌다 그렇게 됐냐 하면서 토닥토닥 해주시더래요 그분이.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한테 이제 김 사장이나 쌍무 얘기는 안 했었어요. 기다렸대요. 그래도 상무를 좀 며칠간 이게 기다렸는데 결국은 상무가 핸드폰 번호를 바꾸더랍니다. 출근 안 하고. 여기서 이제 똘비가 고민을 많이 했대요. 왜 그러냐. 저쪽 동남아 애들은 동남아 애들이지만 쌍무는 한국 놈이고 내 지인이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계좌에서 마음대로 돈을 뺐다가 다시 1억 빼고는 채워 넣었지만 배임, 횡령 이런 걸로라도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걸로라도 걸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대요. 엄청 하다가 가슴에 묻기로 한 거 그냥 묻기로 했대요. 쌍무가 그래도 1억 그 송금한 거 빼고는 전액 다시 계좌에다 넣어놨으니까 오케이 묻고 가자. 상무한테 내가 지금 전화해가지고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는 것 같고 찾아볼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제는. 그리고 김 사장님은 못 돌아오셨죠. 그리고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알게 됐답니다. 김 사장님이 출장 가고 거기서 못 돌아오셨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있답니다. 당연히 한국에는 김 사장님 가족들이 있을 거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출입국 관리 기록에 따르면 이 사람이 안 들어왔구나. 그런데 이 사람 자금 사정도 확인을 한대요. 이 사람이 불법 체류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수사를 한대요. 근데 수사에 들어가면은 수사 중인 사건을 뉴스에 터뜨리기는 좀 힘들대요. 예. 그리고 이게 그런 식으로 시간이 진짜로 일주일도 안 되게 수사한답시고 뉴스 같은 데 안 나오고 아무리 제보를 해도 일주일 정도만 흘러도 한 명이 없어진 게 큰 이슈는 아니랍니다. 이게 언론사 입장에서도 굳이 이거를 터뜨릴 사안은 아닌 거예요. 이거 말고도 쓸 기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 거래요 이게. 그리고 김 사장님은 당연히 지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계시고
예. 그래서 본인이 무역 일을 하면서 김 사장님한테 솔직히 미안한 건 있었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폐쇄된 이 바닥에서 서로 나눠먹기 싸움하는 그런 무역업이라고 했잖아요. 김 사장님 걸 많이 본인이 뺏어오긴 했었답니다. 많이 본인이 죽일 만큼 미웠을 거라고 생각도 한대요. 네. 공격적으로 영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본인이 그쪽 바닥에 룰을 흐린 것도 인정한대요. 왜 그러냐면 발주처한테 물건을 이렇게 사주면은 리베이트를 좀 해줬대요. 근데 이게 서로 죽자는 싸움이잖아요, 이게. 내 물건을 네가 사줬어? 고마워. 그러면은 톤당 얼마씩 내가 더 따로 챙겨줄게.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업계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할 만큼 그런 마음이 있을 거는 본인도 예상은 했지만 정말 이렇게까지 흘러갈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본인 인생 모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게 바뀌었다, 본인은. 예. 원래는 모든 사람이 돈 앞에서 평등한 거고 사람 간의 의리 다 필요 없고 돈으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놈이 장땡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서로 지켜야 될 선이란 게 있는 거구나를 그때 배웠다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스펙타클한 이런 건 없었고 그냥 아니요. 하지만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든 저도 이야기였어가지고요. 그러네요. 예. 두 손 공손히 바짝들어 돌비님께 올립나이다. 아니 규정님들이 시킨 건데요 뭐. 예. 그리고 그게 있잖아요. 해외에서 누군가 없어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사실상 뭐 방송하는 사람이나 유명인이 그렇게 되면 바로 매스컴에 나와요. 나올만한 뉴스니까 방송사가 쓸만하니까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게. 예. 그래서 유명인들을 뭔가 건드리고 싶어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이유도 있는 건데. 그렇죠. 왜냐면 그 사람들은 어떤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안 해버리면 문제가 바로 발생하잖아요. 그럼요. 예, 네. 맞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랬을 때 굳이 진짜 어떤 수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혹은 뭐 뉴스 기사와 이슈화가 된다든지 그럴 일이 그렇게 크진 않다는 거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거 아마 통계를 봐도 나와 있을걸요? 맞죠. 예. 네, 실종되거나 없어진 사람 숫자가 많지만 그만큼 우리가 뉴스에서 보이지가 않지 네,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근데 진짜 그것도 있어요. 정말 아시다시피 우리 기준님들도 아실 거예요. 실종되는 그 문자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동네 가면. 그러면 예. 아시죠? 뭐 누군가가 네네. 실종되셨다, 뭐 찾는다. 네네네네. 이런 문자가 정말 하루에도 막 수십 개씩 오는데 사실상 그런 게 어디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결국은 언론이란 게 본인들도 이목을 충분히 끌 수 있어야 본인들도 이득이 되는 시스템이 언론이다 보니까 거기에 얽히는 문제겠죠. 너무 섬뜩한 일이고요.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또 너무나 그냥 진짜로 이제는 동네꼬마님이 혹시 그쪽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야기를 그만큼 잘 해주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렇게 생생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네. 자, 여러분들 마지막에 저랑 동네꾸바님께서 나눴던 대화들 여러분들도 아마 일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잖아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수십 번씩 문자가 옵니다. 동네 구에서 누군가가 실종이 되었다 찾는다 이런 문자도 많이 보실 텐데 그런 거 일일이 전부 다 매스컴이나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항상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